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8월 20일 오후 시간인데요. 전옥현의 안보정론을 시작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제 방송 보시면서 마음에 드시면 엄지척을 꼭 부탁드리고 또 구독을 빨간색이 켜있는 분들은 아직 구독 안 하신 거니까요. 구독을 꼭 눌러주시고 시청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오늘 나와 있는 중요한 뉴스들 몇 가지를 정리해서 여러분들께 분석해 드리겠는데요. 먼저 제가 계속해서 민주당 전당대회 예정대로 29일 날 열리기는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 사실상 물 건너갔다. 이런 취지로 제가 방송을 해드렸어요. 저의 이러한 판단에 결정적으로 뭐라 그럴까요? 증거가 될 수 있는 것이 어제 이낙연 당 대표 후보자가 전격적으로 자기는 병원 당국에서 권고한 대로 자가격리 일정 14일을 준수하겠다. 그래서 31일 정오까지 선거운동을 전면 중단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따라서 지금 현재 이낙연 의원이 가장 유력한 당권주자가 아니겠습니까? 정치적 영향력도 가장 세죠. 사실상 지금 독주 무대를 달리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이러한 이낙연 의원이 사실상 선거운동을 중단한다고 하는 것은 아무리 온라인 활동을 통한 선거운동을 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이 민주당원들이라든가 우리 국민들 모두가 이 새 후보의 여러가지 비전 또 이 앞으로 이 자유민주주의의 대한민국 이 헌법적 가치를 얼마나 지킬 수 있는 자질을 갖췄는지 또 그러한 자질을 가지고 과연 민주당을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를 판단하는데 상당히 부족한 이 여건이 된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 전당대회가 수년 되는 것이 불가피할 것이다. 이렇게 제가 판단을 이미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낙연 후보의 그러한 방침에 대해서 이미 이 박주민 후보 같은 경우에는 전당대회는 그냥 예정대로 가긴 가되 본인도 자가격리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했거든요. 그래서 제가 어제 심야 방송에서도 이 김부겸 의원의 공식적 입장이 이제 기다려진다 이렇게 했는데요. 결국 김부겸 후보가 오늘 발표한 바에 따르면 제가 이미 말씀드린 대로 전당대회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안 된다. 그러니 전당대회 선거 일정을 중지해달라 이렇게 요청했어요. 자, 당대회 선거 일정을 중지한다는 얘기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런 여러가지 복잡한 사정으로 볼 때 지금 이낙연 후보 자가격리 들어가서 사실상 활동이 중단된 거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박주민 마찬가지인데 본인 혼자만 뛰어다니면서 선거운동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오히려 당원들이 볼 때 또 국민들이 볼 때도 이상한 사람으로 보이지 않겠어요? 더군다나 지금 코로나 사태가 굉장히 심각해져가고 현행대로 해서 우리 국민들이 전폭적으로 이 방역 당국의 이 방역 기본 지침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에 우리 대한민국도 미국이나 유럽처럼 매우 심각한 대유행 사태가 올 수 있다. 이러한 경고가 계속 나오고 있는 상태에서 김부겸 혼자서만 선거운동하고 뛰어다니면 이게 오히려 간표연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김부겸 전 의원이 선거 일정 중지를 요청한 것은 지극히 당연하다. 그래서 이 선거 일정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이 후보자들 합동 연설회라든가 TV 토론 같은 건데 이 과연 합동 토론, 이 연설이나 토론 같은 것이 온라인 선상으로 계속될 경우에 그게 어느 정도의 효과가 있을 것이냐. 저는 아무래도 이건 오프라인을 통해서 하는 것이 한 번이라도 해야 되는 건데 이게 한 번도 오프라인을 통해서 이런 연설, 토론이 이루어지지 않고 온라인만 통하는 경우에는 상당히 미흡한 분위기 조성이 될 수밖에 없다. 분위기. 그렇기 때문에 이 상황의 급격한 지금 변화 때문에 이 김부겸 이 후보자가 얘기한 대로 선거 일정 중지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선거를 연기하자 이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저는 김부겸 후보가 얘기한 것이 맞는 판단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 당에서는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현재 8월 29일로 예정된 대표 선거는 그대로 간다. 이렇게 정해져 있고 오늘 오후 4시 30분이니까요. 이제 곧 이 당 선관위 측하고 이 캠프 대리인 간의 간담회를 통해서 앞으로 남아있는 전당대회 일정 그리고 또 이 수년 여부 이런 것을 최종적으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본래 이제 각 MBC 같은 데서도 100분 토론이 남아있고 또 22일로 예정되어 있는 수도권 온라인 합동연설회 이런 거가 지금 남아있는데 이 MBC 100분 토론 같은 경우에는 일단 취소를 하되 22일로 예정된 온택트 합동연설회는 당초 예정대로
생중계하고 그 다음에 이낙연 후보에게 같은 경우에는 셀프 촬영해서 영상으로 대체한다. 이렇게 지금 되어 있어요. 그리고 27일로 예정됐던 KBS 전국 방송 토론회는 일정을 앞당겨서 화상회의로 진행하는 방안 등을 지금 방송국과 협의할 예정으로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일단 내부적으로 예정된 대로 29일 전당대회를 열기 위해서 지금 준비되어 있는 여러 가지 선거 일정은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걸로 되어 있는데 상당히 무리하는 것 같고요. 이렇게 무리하면서 하지만 29일 일정을 밀고 나가는 이유는 선거를 연기해 봐야 지금 1, 2, 3등의 여론 지지 구조에 큰 변화가 없고 큰 변화가 없이 언합대라고 하지 않습니까? 어차피 대표는 이낙연 이 언합대로 가는데 그럴 바에는 하루라도 먼저 지금 민주당이 위기에 빠져 있잖아요. 지금 정당이 지지율이 미래통합당에 역전당하는 상황까지도 지금 발전하고 있어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악화되고 있는 것이죠. 제가 보기에는 발전하는 것이고 이러다 보니까 이 빨리 주인공을 찾아내서 즉 대표를 빨리 선출해서 떨어지는 당의 지지율도 회복하는 것이 낫지 전당대회를 연기한다고 무슨 실속이 있겠느냐 이런 그 실리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는 것 같습니다. 예,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는 최근이 아니라 항상 송영길 지금은 이제 외교통일위원장을 맡고 있기 때문에 그 발언이 과거 평의원일 때하고는 다르게 국제 무대에서 지켜보고 있어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의 전 세계 유수 언론들이 다 나와 있는데요. 말끝 발언 하나하나마다 대부분이 거의 예외 없이 일단 편집 풍파를 일으키는 발언으로 유명해졌어요. 쉽게 얘기해서 흔히 얘기하는 대로 노이즈 마케팅에 굉장히 성공하고 있고 노이즈 마케팅에 1등을 하는 사람이 송영길이가 아닌가 저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이 뉴질랜드에서 우리 외교관이 이 불미스러운 그런 사건으로 인해서 지금 이 뉴질랜드와 대한민국 간에 굉장히 민감한 외교 현안으로 작동되고 있고 사상 초유 양 정상 간의 전화 회담을 통해서까지 문제가 제기된 우리 외교 간의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그런 추행 사건이 있었는데 이 사건과 관련해서 이 가해자를 두둔 듯한 발언에서 문제를 일으킨 바 있죠. 그런데 이러한 본인의 발언에 대해서 결국은 사과의 뜻을 표출을 했습니다. 이 본래는 이 남성들 간에 그 정도로 친한 사이에서는 배도 툭툭 치고 엉덩이도 툭툭 치는 거 충분히 있을 수가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입장으로 마치 이거 가해자를 옹호하는 것 아니냐 이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많은 논란을 일으킨 바 있는데 오늘 이 페이스북을 통해서 결국은 본인 의도가 좀 잘못됐다. 뭔가 경솔한 같으다. 그래서 본인의 발언을 사과했어요. 예. 이런 사과를 했는데 사과를 하면서도 이미 엎질러진 물이다. 왜냐하면 본인의 잘못된 발언이 외신 보도를 통해서 전 세계에 다 중계된 거나 마찬가지고요. 우리 국내에서도 지금 문제를 야기하다 보니까 유호정 의원이 바로 반박했지 않습니까?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예. 이렇게 됐는데 결국 여론의 압박을 많이 느꼈던 것 같고 이번 사건에 인해서 본인이 성인지 감수성에 괴리된 점은 없는지 한번 성찰하겠다. 불필요한 논란을 일으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지금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무슨 문제를 일으켰느냐? 지금 이번에 이제 유엔사 문제를 가지고 또 일으켰어요. 본래 이 외교 문제를 가지고 외교통일위원장은 그야말로 외교 문제는 이 여야 모두의 지지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입장을 견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안보, 외교, 그야말로 초당적으로 이 전략과 정책을 추진해야 되는 중요 현안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야 대한민국의 헌법적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정체성 있는 정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또 그래야 그러한 입장을 표명하는 송영길 위원장 본인도 이거 믿음직한 위원장이구나. 비록 민주당 소속이지만 색깔이 좀 다르구나. 믿을 수 있구나. 이런 신뢰를 줘야 되는데 발언할 때마다 꼭 문제를 일으켜요. 그럼 오늘은 또 무슨 문제를 일으키느냐? 연합뉴스 통일언론연구소가 운영하는 연통TV 인터뷰에서 문제의 발언을 했어요. 뭐라고 했느냐면 주한 유엔군 사령부라는 것은 족보가 없다.
이것이 우리 남북관계에 관해서 간섭하지 못하도록 통제를 해야 된다. 그리고 유엔군 사령부는 유엔에서 예산을 대준 것도 아니고 그냥 주한미군 외피를 입힌 것일 뿐이다.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런 얘기를 한 사람을 과연 우리 주한미군 또 이 주한유엔군 그 다음에 이 주한유엔군을 파견하고 있는 국가들 과연 이러한 외교통일위원장의 유엔군 사령부에 대한 폄하와 왜곡 어떻게 보겠습니까? 이거는 지나가는 소도 웃을 일이 아니겠어요? 정말 큰일 났다. 예, 제가 보기에는요. 민주당에 제가 정식으로 한번 문제제기를 하고 싶은 것이 이제는 외교통일위원장 한번 하면 2년 가잖아요. 전반기 2년, 후반기 2년 가서 앞으로 2년을 기다려야 되는데 2년 동안에 이 송영길 위원장이 내뱉을 발언에 그러한 부정적 영향은 국내에서 정말 하루라도 먼저 다른 우연으로 위원장을 대체시키는 것이 국가 외교, 안보, 체제의 손상을 받는 가장 쉬운 일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엄중하게 저는 송영길 위원장의 자퇴를 권고하고 만약에 자진 사퇴가 안 될 경우에는 당 차원에서 징계 조치를 통해서라도 반드시 교체해야 되겠다. 그런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서 또 전작권에 관해서도 한마디 했는데요. 전작권이 자주적인 전작권을 갖고야만이 자주적으로 우리가 국방하는 것이라고 보는 근시안적 태도에 대해서 저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전작권을 가지고 있어야만 자주적인 국가다. 그러면 나토 회원 국가는요. 전부 이 군사 분야에서는 자주성을 잃은 국가들이 되고 있어요. 왜? 전작권 거기도 마찬가지로 미군이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송영길 위원장의 발언은 극히 잘못됐다. 이런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진중권 이 교수도 앞에서 말씀드린 송영길 위원장의 이런 뉴질랜드 주재 우리 외교관의 행태에 관해서 최근에 발언한 것을 아주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민주당 측에서는 이런 것이 결국은 이 추행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민주당 안에서 보면 하나의 그들의 문화가 아니냐 이렇게 문화가 아니라 사실상은 범죄다 이렇게까지 지금 비판하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여러분께 소개해 드린다면 오늘 기재위에서 결국 여야 의원 간에 또 이 폭발적인 상황이 벌어졌어요. 고성과 막말이 오고 가는 기재위가 오늘 있어가지고 결국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다행히 이게 기재위원장 당연히 이것도 뭐 여당이잖아요. 이 기재위원장이 참 올바른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여야 간에 여당이 상임위를 무리하게 진행한 것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요. 그나마 우리 국민들이 볼 때 여당 위원장 그나마 조금의 양심은 윤호석 위원장인데 살아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사단이 어떻게 해서 생겼냐면 더불어민주당의 김경엽, 미래통합당의 김태흠 의원 간에 벌어진 고성과 막말인데 국회 운영 방식을 놓고 논쟁을 하는 과정에서 터졌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 미래통합당의 김태흠 의원이 나이도 어린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 측 김경엽 의원은 양아치다, 뻔뻔스럽다 이런 극한적인 발언까지 쏟아져 나왔어요. 그래서 먼저 포문을 연 사람은 김태흠 의원이었습니다. 이 김태흠 의원이 지적은 올바른 얘기인데 부동산 3법 이거 처리하면서 민주당이 사실 국회를 독점적으로 독주해버렸잖아요. 그러니까 위원장을 비롯해서 소위원장을 맡은 여당 측에서 사과나 유감 표시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도 안 하고 국회가 그대로 진행되는 걸 보면 정말 염치가 없다. 뻔뻔하다. 이런 생각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민주당 김경엽 의원이 딱 치고 나섰어요. 그러면서 저런 것을 의사진행 발언으로 받아주지 말라. 이렇게 고성을 지르고 그 자리에 기재위에 있던 여당 의원들이 말을 함부로 하는데 이렇게 김태우 의원에게 야지를 놓은 것이죠. 쉽게 얘기해서. 그러니까 김태우 의원이 뭘 함부로 하냐? 뭘 함부로 해? 국회 회의장에서 말 따위로 할래? 말 그따위로 할래? 어린 것이 말이야. 이렇게 치고 나섰어요. 반박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김경엽 의원이 동네 양아치가 하는 짓을 여기서 하냐? 이렇게 또 맞받아 쳤습니다. 근데 사실 나이상으로 보면 김태흠 의원은 63년생이고
김경엽은 62년생이에요. 그래서 김경엽이 1살 위로 알려져 있는데 거기서 이제 나이가 어리다 이런 얘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분위기가 이제 험악해지니까 기재위원장 상호 존중해달라 이렇게 요청을 했지만은 이 두 사람의 고성과 막말은 그렇게 쉽게 멈추지 않고 계속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윤호덕 위원장은 결국은 수차례 자제를 요청한 후에 나가서 다퉈라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후 여하를 막론하고 야당이 불참한 가운데 지난 상임위가 진행된 것에 대해서는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그리고 향후 우리 위원회를 운영하면서 여야 모두 의견을 깊이 경청하겠다. 그리고 원만하게 운영되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해서 이 민심의 이 분노를 윤호덕 위원장이 그나마 조금은 반영을 해서 앞으로 야당과 협조하겠다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이것이 일시적으로 이렇게 고성막말이 오가는 상황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말인지 진심으로 기재위라고 하는 매우 중요한 위원회를 야당을 협상의 상대로 인정하면서 이 운영하겠다는 진정성을 나타낸 것인지 우리 국민들이 아마도 확실하게 지켜볼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제 주제를 조금 바꿔가지고요. 지금 부동산 문제가 사실상 현 정권의 레임덕을 촉발시킨 가장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이 경실련에서 오늘 전격적으로 이 다주택자 현황 지방자치단체장들 파악을 발표했는데 이 수도권의 경우에는 용인시장 14채 백군기를 가지고 백군기 용인시장이 최다 이 부동산을 가지고 있어요. 14채. 그리고 화성시장이 9채. 그리고 수도권 탑5 모두 여당이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름을 조금 참고적으로 불러드리면요. 1위가 백군기 용인시장 부동산 총 이 다주택자 14채. 2등이 서철모 화성시장 9채. 3등이 성창현 용산구청장 4채. 4등이 서대문구청장 문석진 4채. 5등이 안양시장 최대호 3채. 그 다음에 6등이 정순균 강남구청장 2대. 이런 식으로 쭉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6명 모두가 최다 다주택자 모두 민주당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백군기 이 부동산 14채를 가지고 있는데 부동산 신고액이 40억. 그 다음에 경기 서철모 화성시장 14억 9채. 성창현 용산구청장 4채 24억. 문석진 서대문구청장 4채 18억. 최대호 안양시장 3채 14억을 가지고 있고 최고 부동산 부자는 김영종 종로구청장이고 1등 76억 원입니다. 2등은 정순균 강남구청장이 70억. 그 다음에 조은희 서초구청장이 3위 50억. 그 다음에 4위 인천시장 염태준 47억. 그 다음에 5위 용인 백군기 40억. 이렇게 지금 되어 있고 문정부 들어서서요. 단체장 보유 아파트 오피스텔 시세가 평균 3억 원이나 지금 올라갔다. 인상이 됐다. 이렇게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가지고 이 한경련 측에서 지금 전망한 바에 따르면 하반기 서울 집값 7% 이상 올라간다. 이런 전망 보고서를 지금 발표했습니다. 이런 걸 보면 이 한경련의 이 연구 보고서를 보더라도 부동산 시장 앞으로 1, 2주 뭐 한두 달 내에 정상화된다. 이런 것이 정부의 공식적인 입장이지 않습니까? 이 공식적인 평가가 잘못됐다. 이렇게 지금 볼 수밖에 없고 이 잘못됐다라고 하는 것을 뒤엎기 위해서 정부 당국에서는 통계 기준을 갈아엎는 상투적인 수법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이 지금 다시 강력하게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이것으로 제 방송을 마치겠고요. 이제 이 코로나 사태의 심각성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이 조국과 추미애 관련된 또 이 뉴스 계속해서 여러분들께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